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 감자와 유상증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 종료 시장 점검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깜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부연해서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 조선업황이 개선된다면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그 과정에서의 주가 하락 아마 8월까지 끌고 갈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좋은 매수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별도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3번을 했고, 삼성그룹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삼성중공업은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그리고 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이 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투자 기회가 되지, 이대로 간다면 이 유상증자 물량 다 받고 가야 되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주 언급할 때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탑픽이다. 현대미포조선. 왜냐하면 현대미포조선은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은 늘어났습니다. 이게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주식 수가 덜 늘어났고, 대우조선해양은 아예 그냥 출자 전환하고 이래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또 낮지만, 이 삼성중공업은 이번 유상증자 아니고도 2번의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식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 증자 가격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순간 얘네들이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 많은 물량을 어떻게 받아서 올라갈 거냐 생각하면, 정말 업황이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 큰 어떤 이익을 보지 않는 이상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방 더 결정타를 때려버리는 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감자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한 건데, 감자 발표를 해서 감자가 주총에서 통과되고 진행이 될 게 한 7월에서 8월 정도가 될 거고, 그게 확정이 되면 유상증자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시장이 약세인 게 8월인 걸 감안했을 때, 이 8월에 유상증자 불러서 권리락까지 얻어맞으면 주가가 형편없는 상태.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바로 반영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삼성그룹 21.88%, 그리고 국민연금이 7.07%, 우리 사주가 3.46%. 근데 여기서 우리 사주는 회사 주식이 떨어지든 말든 일단 월급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대략 한 25%다. 그리고 외국인이 15.85%인데, 국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좀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이 약 44% 정도 됩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 합쳐가지고. 근데 여기 국민연금이 가세를 하면 50%가 넘으니까, 이 감자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전망이고, 감자를 막을 수가 없다면 결국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하한가를 가느냐? 일단 요 감자가 5대1 감자입니다. 네, 그리고 액면가를 낮추는 감자.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액면가를 낮추는 그런 감자라서 주가는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반응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보시면 공매도 재개하자마자 순식간에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뭐 감자할 거 새 나갔다. 뭐 요거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외국계 투자은행들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 정보 통제가 잘 안 되고 보안 유지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저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정보 선취를 해서 매매를 한다. 이게 실제 외국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저 공매도 상황 봤을 때 이 감자 발표에 대한 부분이 이미 새 나갔고 거기서 돈을 벌자고 공매도를 한 부분을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주가 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뭐 하한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액면가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 액면가까지 열어뒀을 때 거의 뭐 하한가에 근접한 당장 내려가진 않겠지만 천천히 흘러내리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과거 유상증자로 주가가 내려갔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다 내려간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했고 그게 현 시점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요 매물대가 굉장히 쌓여버리는 상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이 7,160원인데 만약에 감자를 안 하고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올라갈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들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거기다 그걸 소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내고 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물렸던 요 악성 매물들을 또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올라가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6억 3천만 주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뭐 4만 원 갔다. 시총이 24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유상증자 했을 때 충격이 크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정도 규모고 뭐 액면 감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거보다 아래겠지만 당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충격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지만 단번에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던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나쁩니다. 예, 그러면 이 과거에 도대체 주가 하락이 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주가 하락이 나올 것이냐를 보면 이번에는 좀 주가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감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액면가 이하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주주총회 승인 사항입니다. 액면가 위에서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지만 그러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주주가 유상증자에 오케이를 하겠느냐. 특히 법인 주주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찬성표 던지는 순간 일종의 배임이 되는 겁니다. 자기 보유 주식이 깎이니까 가치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액면가 이하의 유상증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과거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그 과거에 2016년 언제였지? 11월. 예. 11월인데 유상증자 신주 발행 7,17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160원인데 이거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던지기 바쁜 겁니다. 이 물량 이때 증자 참여했던 분들 본전이니까 증자했던 물량만큼은 본전이니까 예, 그리고 2018년 유상증자를 2018년 예, 4월달에 했는데 유상증자 결정에 5,870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870원 이 정도인데 이 과정에서 과거에 유상증자 받았던 물량 소화 이제 겨우 했고 이 위에서는 뭐 굉장히 힘들다. 분량이 엄청나다.
뭐 이런 구조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 액면가 이상에서 유상증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올라가기 힘드니까. 5,800원대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탈출 못하고 믿음을 갖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5,800원까지 던질 겁니다. 적어도 이 추가로 받은 거는 본전을 찾을 거니까. 예, 그래서 손실은 아닐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액면가 5,000원에서 유상증자하면 거의 반드시 실패할 거고. 그래서 감자를 할 수밖에 없고, 감자가 5월 4일에 이사회 결의를 했고 6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채택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액면가 1,000원짜리가 되니까 5,000원 이하로 가도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000원보다는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요 결의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관심이 갈 텐데, 삼성중공업 주가가 떨어지느냐 아니냐.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느냐 아니냐.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요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상태인데, 현재 7,000원대에서 전체 주식 20% 이상 되는 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도 발생을 합니다. 권리락이 한 10% 정도? 근데 유상증자 발표하고 이미 주가가 떨어져 있을 건데 거기서 다시 할인 발행을 하면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할인 발행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5,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액면가 지키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1,000원으로 액면가를 낮추니까, 1,000원이면 주주 총회를 거칠 이유가 없고, 그래서 뭐 유상증자는 성공을 할 것 같은데 대신 주가 하락이 나올 거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최소 5,000원 밑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00원, 3,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까지 해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꼭 자금이 필요했다면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자금만 필요했다. 그러면 굳이 이런 방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이걸로 해결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1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주식의 20% 정도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삼성중공업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현금이 100조가 넘는데 1조 원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상태로 삼성전자가 지분율을 강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조치로 인해서 1분기 적자까지 나서 영업이익잉여금이, 그 엄청나던 삼성중공업의 이익잉여금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회사가 설립을 해서 키워왔던 부분들이 완전히 다 까먹었다. 키워왔던 부분들을. 그래서 이 회사는 설립하고 들어갔던 돈하고 지금 현재 가치하고 큰 차이가 없다. 한마디로 실패한 기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런 오명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과연 삼성그룹에 남아있을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이 사태를 예견하고 2004년에 이건희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해서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방향을 고려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같이 가져갔다면 경쟁이 완화가 되고, 그래서 2007년 엄청난 조선업계 호황을 누리면서 자금을 많이 쌓아놓게 될 것이고, 이거 가지고 앞으로 그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큰 손실이 날 만한 일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주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경영자의 판단 한 번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현재 배당도 이제 어려워진 상황까지 치달은 삼성중공업이, 그럼 삼성그룹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못한 주식, 삼성생명, 삼성 SDS. 얘네들은
이익을 내고 있고 저평가 상태니까 열심히 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삼성중공업은 주주들의 무덤인데다가 삼성의 어떤 전체 그룹 이미지에 맞지 않게 실패한 기업이다. 요런 게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든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리하기 전에 어떤 주가를 박살을 내놓고 뭔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거는 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합병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1.54%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에는 없습니다. 이게 가치가 높아지려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올라갔고 삼성중공업은 박살이 날 겁니다. 조만간에. 그럼 양사가 삼성중공업에 1조 원을 담아놓고도 양사의 합병 비율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실탄이 확보가 되고 요 플랜트 쪽에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조선업이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그 회사의 지분 0.7에서 8%를 이재용 부회장이 갖게 된다.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합병해서 뭐 예전처럼 시총 20조, 30조가 가게 되면 요 금액만 해도 적지가 않기 때문에 요게 제일 유력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이 가져갈 게 지금 예상되는 게 호텔신라, 그리고 제일모직 정도?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이거는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걸 해서 떼갈 거고, 호텔신라는 사게 될 건데 너무 좀 적다. 그리고 과거에 이부진 사장 몫으로 화학 계열사가 있었는데 이걸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중공업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려면 삼성중공업 주식을 박살을 내놓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 그림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구도가 된다면 삼성중공업 주가는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조선업이 바닥에서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거기다 경영을 잘 하기까지 하면 되는데, 과연 중공업 쪽을 맡아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뭐 잘할 것 같기는 하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가능성이 1번보다는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지주사 개편으로 가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인수하는 건 어떨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최대 주주인데 지주사 전환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삼성중공업의 지분을 삼성물산이 저가에 확보를 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가 15.98%, 삼성생명이 3.06, 삼성전기가 2.16이 있는데, 이거를 삼성물산이 쓸어서 인수해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있느냐?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나리오도 조금 가능성이 있고, 가장 유력한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합병하는 거, 이게 제일 유력하고, 그 다음이 이 자매 중에 한 명이 가져가지 않을까. 요거 3번이 삼성물산이 망가뜨려 놓고 가져가면 이것도 이재용 부회장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대규모 적자가 났다고 해서 정말 증자를 해야 될 만큼 급한 상황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요런 구조의 어떤 목적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합병을 하든 삼성물산이 인수를 하든 아니면 이부진 사장이나 이서현 사장이 인수를 하든 어떤 경우든 이번 유상증자로 주가가 박살난 다음에 뭔가 회복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가지게 될 것이고, 실제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이 조선업 회복 지금 초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매력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주가가 한 3,000원을 본다면 유상증자로 3,000 해서 한 3억 주가 추가가 된다고 봤을 때 대충 한 10억 주고 3,000억, 시총이 3조 원입니다. 그럼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업황이 개선이 되면
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뭐 연간 기준으로 거의 이익 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최근 5년 동안 연간 기준으로 뭐 1조 원의 영업이익 정도는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랬을 때 주가가 뭐 이렇게 한번 흔들고 나서 가는 거니까 매물 부담이 조금 적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는 10,000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3,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된다. 나쁘지 않고, 매물벽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5,000원대. 그러면 3,000원에 사서 5,000원대를 본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니까,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 기존 주주들께서는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삼성중공업을 보유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 탑픽이 바뀌는 일이 될 것이다. 현대, 미포조선이 현재 조선주 중에 탑픽인데, 삼성중공업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탑픽이 삼성중공업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8월, 9월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올 것 같고, 이 국내 대형주도 결국은 비싼 걸 할 수 없고 추세적으로도 오르지 않지만, 쌀 때 사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약을 하자면, 삼성중공업이 감자와 유상증자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유상증자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주식이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가망이 없고, 많이 떨어지면 사서 회복할 때 공략하는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며, 과거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액면가 5,000원이기 때문이고, 이번 감자로 액면가를 1,000원을 만든다는 것은 적어도 5,0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고, 뭐 삼성전자가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배정으로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주가 하락을 일부러라도 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 회사가 설립 이후에 그 많던 이익 잉여금 다 까먹고 이제 없는 상태에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주가를 많이 낮춰놓고 합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 중에 한 명이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삼성물산이 인수해서 지주사 전환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주가가 낮아져야, 모든 경우도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삼성전자 주가가 낮아져야 이재용 부회장이 이익을 보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이익을 보는 거니까, 예, 요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 8, 9월 달 정도에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덤비는 게 아니라 그때 준비하고 관심 있게 계속 보시라. 그리고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초기에 빠른 손절도 답이 될 수 있고, 도저히 손절을 못할 아주 엄청나게 높은 단가다 하면 8, 9월까지 기다리다 그때 왕창 물을 타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